네, 대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원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국회를 방문하고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잘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자리, 새해 국정운영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30분 넘게 준비해온 자료를 쭉 읽어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 그 내용 중에는 부동산 문제가 단 한 줄 등장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신있다 이렇게 말했던 정부가, 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성난 민심을 외면한 채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의 언급을 회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문제는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은 시정연설 시간은 경제, 백신,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자, 소비, 투자, 고용지표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또 국민은 투표로서 권력을 부여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했지, 언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을 넘어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문 대통령 또다시 K방역이 국제 표준이 됐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 일상 회복이 요원한 지금도 다가오지 않는 희망찬 미래만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통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요즘입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의 고충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군요. 전달하는 참모도 없겠지요. 괜히 입 바른 소리 해봤자 정권 말에 전리품도 못 챙기고 뭐 콩고물도 못 얻어먹고 쫓겨날 테니까 말이죠. 북한 관련해서도 한가한 소리를 했습니다. 평화의 문을 열었다, 평화의 물꼬를 떴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북핵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무슨 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평화 타령을 늘어놓는 걸 보면 이 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이제 196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아직도 6개월이 넘게 남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자, 엊그제 문재인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치권의 떡이라는 말, 떡값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떡값이 곧 부패를 의미하는 시절이었죠. 어쨌든 국민들은 코로나 통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구중궁궐의 참모들이 떡을 먹던 떡값을 챙기던 알 바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조용히 지들끼리 먹으면 될 것이지, 그 사진을 굳이 공개하면서 문비어 천가를 부르는 참모들도 참 한심해 보입니다. 문재인 2기 정부를 만들겠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의 후한무치한 행적의 진상은 과연 드러날까? 이게 사실 관심의 포인트죠. 이재명에게 20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는 조폭, 그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구속 수감 중에도 2주 안에 완벽한 근거 자료를 취합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런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주변에 조폭 그림자가 아주 오랜 기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이 조폭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박철민이 돈을 전달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과연
집권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 관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저는 경찰이 왜 이런 의혹을 규명하지 않을까? 들여다보지 않을까? 지금 국제마피아파의 자금 추적을 하면 뭐 관련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얼마 전 출소했다는 국제마피아파 두목 김모 씨. 요즘도 이 사람이 이재명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잠옷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조직이 지금 성남시 일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지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서 자신의 치적을 내세워 이 사업은 내가 설계한 겁니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던 이재명이 과연 관련 사업의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 배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비상식적인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야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격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공략하지 못하고 있을까? 곽상도 의원이 있기 때문인가? 글쎄요. 자,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은 역시 비리와 부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자신의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검찰과 경찰, 배임 문제에 있어서 공격의 고삐를 당기지 않는 야당은 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웃긴 세상입니다. 이런 비정상 속에서 비상식과 몰염치로 무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유력 대권 후보,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해야 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나는 무조건 윤석열이야! 그래도 시시비비는 가려서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지지를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나마 차선의 선택, 그런 대통령이라도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방송인 김어준을 TBS에서 퇴출하라고 했습니다. 왜? 김어준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사실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만약 김어준이 TBS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당연히 당장 퇴출을 해야 하겠죠.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그곳이 바로 교통방송 TBS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김어준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한 말이다. 이건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 대변인들도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김어준이 과거 음모와 편파적 방송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금을 대고 있는 서울시가 당연히 제어에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교통방송이 교통중심의 방송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기대해봅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방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은 말이죠. 누가 정권을 잡든 현 정권이 끝나고 또 차기 정권이 끝나고 나면 감옥 갈 사람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도래하면 검찰과 경찰도 제2의 적폐청산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TBS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